일하다 빡칠 때 직장 갑질에서 살아남는 법. 일을 하다 보면 빡칠 때가 많습니다. 직장이란 명확한 위계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상사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이 사소한 일로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직원에게 집밥을 해달라거나 본인 텃밭에서 잡초를 뽑게 하거나 자기 아들 레포트를 대신 쓰게 하는 사장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2020년대인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입 간호사를 군기 잡는답시고 갈구고 폭언하고 밤을 새야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주고 하는 이른바 태움 문화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30분마다 업무 지시서를 써오라고 한 팀장이 사회적으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한 사례들은 지어낸 일이 아닙니다. 전부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 들어온 실제 제보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사실 당신이 어느 순간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대부분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도 다들 속앓이를 하며 참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성희롱, 성추행과 함께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종합병원에서 신입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고 병원 관계자들 앞에서 섹시 댄스를 추게 강요했던 사례는 유명합니다. 한 벤처기업에서 일하던 여성 직장인 사례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녀는 대표와 이사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이를 문제 제기하자 대표는 그녀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꽃뱀으로 몰며 괴롭혔고, 나중에는 회사 출근부에서 그녀의 지분을 지우는 방식으로 부당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은 먼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혹은 엄청난 당혹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떨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무조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차분히 호주머니 속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누릅시다.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몰래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기가 없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하고 주변 동료에게 털어놓읍시다. 털어놓을 동료가 없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등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병원입니다. 퇴근 후 동네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 증거도 남길 수 있고 마음의 상처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합시다.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우선 사용자, 즉 사장이나 대표에게 신고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일 경우나 신고를 접수한 뒤 사용자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거나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꼭 증거를 수집하고 동료나 병원, 전문가 등 여러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직장 내 괴롭힘 10계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셋,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넷,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다섯,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여섯,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취업 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일곱,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여덟,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아홉, 보복 갑질에 대비한다. 열, 노조 등을 통한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다. 월급 몇 푼 준다고 뭐든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2020년대라는 점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는 노비가 아니라 회사의 동반자입니다. 직장갑질 119에 당신의 괴롭힘 경험을 제보하고 싶으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직장갑질 119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갑질119.com을 쳐보세요.